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2024년 발롱도르 2위 레알 마드리드와 브라질 대표팀의 핵심 공격수 비니시우스의 드리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많은 축구 팬들이 왜 드리블 돌파 능력만 보면 비니시니 역대급 아님? 요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비니시우스는 왜 수비수를 피해서 드리블을 하는 게 아니라 수비수를 향해서 드리블을 할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드리블 전에 공받기. 자, 비니시우스 그리고 라민 야말, 벨링엄 요런 선수들은 드리블을 하기 전에 공을 받는 방법도 특이해요. 대체 어떻게 받냐? 뒷공간으로 뛰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볼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2동작으로 받는 거죠. 왜 그럴까요? 뒷공간에 뛰는 척하면 수비가 반응하면서 처지겠죠. 그때 내려와서 받으면 앞에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볼 받고 전방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속도를 슬슬 올리다가 툭 치면 되죠. 만약에 제2동작 안 하고 그냥 받으러 간다? 그러면 등 쪽으로 압박을 당합니다. 못 돌아서요. 그러면 백패스 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게 다 빠름. 자, 비니시우스가 정말 타고난 드리블러인 게 드리블에 필요한 세 가지의 속도가 다 빨라요. 첫 번째 발놀림 속도, 두 번째 짧은 거리 속도, 세 번째 30m 이상 긴 거리 속도. 보통의 드리블러들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혹은 두 개가 빨라요. 근데 비니시우스는 셋 다 빠릅니다. 그런 선수가 또 누구 있죠? 전성기 메시, 그리고 요즘은 음바페 정도? 그 외에는 진짜 찾기 힘듭니다. 자, 비니시우스는 그렇게 세 가지 속도가 다 빠르다 보니까 다양한 유형의 드리블이 가능합니다. 먼저 발놀림이 빠르니까 어때요? 상대 수비가 발 뻗는 거 보고 알러커나 발 들어오는 거 보고 짧은 라크로케타, 그리고 3m 5m 짧은 거리도 빠르니까 그냥 접고 뛰어요. 상대 수비한테 대놓고 순발력 대결을 거는 거예요. 웬만한 풀백은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오더라도 한번 접고 또 도망가죠? 못 따라와요. 짧은 거리에서의 가속 감속이 워낙 빠르니까 쳐놓고 접고 쳐놓고 접고 그러면 다 떨어집니다. 별다른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빠른 게 짱이야. 괜히 김민재 선수가 막기 까다로운 선수 탑3의 비니시우스를 고른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비니시우스는 30m 이상 긴 거리 속도도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공간이 넓게 있다? 그러면 공을 한 15m 정도 툭 쳐놔요. 치달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초단거리 육상 경기를 개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니시우스 치달은 진짜 무섭죠. 왜냐면 초반 가속도 빠른데 나중에 속도 붙었을 때도 계속 빨라. 초반엔 네이마르 같고 나중엔 베일 같아요. 괜히 지난 4시즌간 챔스에서 전진 볼 캐리가 최상위권이었던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비니시니 그렇게 치달할 때 팀 전체적으로도 좋은 게 뭐냐? 공격 전개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상대 수비는 못 내려온다고. 레알이 더 적은 수비수를 상대로 공격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치달하려고 치면 상대 수비수들이 무조건 파울로 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비니시우스가 툭 치고 뛸 때 수비수가 유니폼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비니시는 쇼트트랙 선수 마냥 바깥쪽으로 돌아뛰어요. 유니폼을 잡고 늘어질 수조차 없어. 근데 그렇게 돌아뛰면 느려야 되는데 워낙 빠르니까 돌아뛰어도 공을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리고 비니시우스는 치달하고 나서 그 막판에 더 무섭습니다. 왜냐? 공간 넓을 때는 툭툭 치다가도 상대 수비랑 골키퍼가 가까이 접근해 온다? 그러면 그땐 또 공에 발을 붙여요. 매 스텝마다 볼을 터치합니다. 상대 수비랑 골키퍼가 못 덤비죠. 골키퍼는 또 슈팅 타이밍 예측이 안 된다고요. 슈팅 때리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언제 터치를 적게 해야 될지 많이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비니시우스가 기본적으로 속도를 이용한 드리블을 많이 하긴 하지만 He is Brazilian.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일단 우리가 아는 웬만한 기술들은 다 해요. 근데 특히 좋아하는 건 이런 타닥 스킬. 발 들어오는 거 보고 타닥. 그리고 이걸 뒤로도 하죠. 그리고 박스 안에서 자주 하는 게 오른발로 당긴 다음에 왼발로. 요거는 상대가 그냥 눈 뜨고 당한다. 자기 관리. 자, 비니시우스는 어떻게 그렇게 빠를까요? 그것도 경기 막판까지. 그리고 2018년에 레알 합류한 이후에 왜 큰 부상을 한 번밖에 안 당했을까요? 정답은 자기 관리를 오지게 호날두급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비니시우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 플레이 스타일에 따른 신체적 준비를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훈련의 일환이죠. 일단 비니시는 브라질 출신 물리치료사 티아고 로보라는 분하고 항상 함께 다닌대요. 그러면서 몸 관리를 계속 받는 거죠. 건강 주스도 억지로 먹게 한대요. 그리고 비니시우스는 몸 상태 체크를 위해서 열 화상 분석 그런 것도 한대요. 그래서 몸의 피로 상태와 근육 컨디션을 아주 디테일하게 체크해서 그날 훈련 계획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에 헬스장이 있는데 장비가 장난이 아니래요. 그리고 고압 산소 치료기도 있대요. 일반 요런 공기에는 산소가 21%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순도 95%의 산소를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회복이 빠르긴 하겠다. 그리고 비니시우스는 전투기 조종사분들이 반사신경 훈련할 때 쓰는 기기도 사용한대요. 그거는 보통 프리시즌, 시즌 초반 그렇게 반응 속도를 끌어올려야 될 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철저히 몸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수분 섭취죠. 저도 요즘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싸고 편하게 물 마시려고 아정당에서 정수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물만 나오는 정수기는 한 달에 900원짜리가 있어요. 미쳤죠? 껌 하나보다 쌉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지원금을 설치 당일에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대 30만 원. 이러면 거의 반년은 공짜예요. 그리고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그 차액을 120% 보상해 주니까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요거 까먹을 뻔했네. 요번에 저도 알게 된 건데요. 정수기뿐만 아니라 약정 끝난
간편한 인터넷, 휴대폰부터 카드 발급 캐시백까지 가만히 두시면 최대 148만 원이 손해거든요. 이게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라서 꼭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정당에 전화 한 통 하시면 설치 당일에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놓쳤던 지원금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정당이 이사 청소로도 정말 유명하거든요. TV에 나온 거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마음에 안 들면 전액 환불까지 되니까 이사 계획 있으시면 꼭 전화해 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Close Control and Forward. 그게 뭐냐? 비니시우스가 상대 풀백을 손쉽게 제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볼이 오면 클로즈 컨트롤, 완전 가깝게 잡아놓고 앞으로 바로 치고 도망가는 거죠. 자, 풀백이 상대 윙어를 수비할 때의 기본이 뭐예요? 적절한 거리 유지하고 있다가 볼이 내 맨투맨 윙어한테 간다? 그러면 나도 같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윙어가 볼을 잡으면 쾅 부딪히는 거죠. 자, 그렇게 풀백이 위협적으로 접근을 하면 보통의 윙어들은 살짝 좁니다. 그리고 볼 터치가 길어져요. 그러면 풀백이 공을 걷어내기 쉽죠. 자, 그런데 비니시우스는 풀백이 무섭게 접근을 해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볼을 몸에 싹 붙여서 받아놓고 툭 길게 치고 뛰어요. 그러면 부딪히려고 접근하던 풀백은 역동작 걸려서 완전 나가리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비니시우스는 아예 볼 터치 없이 상대 수비를 제껴버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비니시우스가 자기네 골대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는 건데 볼이 와요. 그리고 상대 풀백이 뒤에서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체크하고 다리 사이로 볼을 흘려요. 그러면 상대 수비 다리 사이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바로 육상대회 개최하는 거죠.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풀백은 상대 윙어가 등을 보인다? 그러면 강하게 압박을 해야 돼요. 못 돌아서게. 근데 비니시우스는 풀백의 그러한 습성을 역이용해서 볼 터치도 없이 제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비 입장에서는 자연재해예요.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했는데 그렇게 제껴지면 뭐 어쩌라고. 수비를 향해서. 자, 비니시우스가 요쯤에서 공을 잡았다? 그러면 드리블을 측면으로 하거나 안으로 하지 않고 상대 수비를 향해서 드리블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돌파 가능성을 가장 높이기 때문이죠. 왜 높이냐? 일단 거리 때문이에요. 상대 수비를 향해서 드리블을 한다? 수비와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그때 승부 보는 터치를 한다? 수비가 절대 못 따라와요. 몸 돌려야 되니까. 자, 그리고 수비수를 향해서 드리블을 하면 양쪽 각도가 다 열립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아무튼 한쪽으로 쏠려서 치게 되면 상대 수비가 그쪽으로 몰 수 있어요. 그러면 공격수 입장에선 공격 방향이 제한되니까 좋지 않죠. 근데 속도를 붙여서 정면으로 접근한다? 양쪽 다 열려요. 페인팅 한 다음에 한쪽 선택하죠? 그냥 벗겨집니다. 전술적 효용. 자, 네이마르가 파리에서 뛸 때 드리블을 많이 했어요. 그 드리블의 전술적 효용이 뭐였냐? 혼자 힘으로 상대 중앙 미드필더를 벗겨내고 상대 포켓에 들어간다. 그리고 킬패스를 뿌린다. 자, 그러면 비니시우스 드리블의 전술적 효용은 뭐냐? 측면에서 상대 풀백을 벗겨낸다. 그리고 상대 센터백을 끌어당긴다. 골대 앞에 공간을 만든다. 침투하는 동료 공격수한테 컷백으로 완벽한 찬스를 만든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비니시인의 컷백이 조금 달라요. 보통의 드리블러들은 한번 제끼고 왼발로 바로 컷백을 해요. 근데 비니시우스는 워낙 빠르니까 그걸 오른발로 한 번 더 쳐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컷백 타이밍을 예측하고 자르려고 했던 수비수들이 벙쪄요. 패스가 언제 어디로 올지 모르잖아. 그때 비니시우스는 요 상대 센터백 등 뒤에서 움직이는 우리 동료의 움직임을 확실히 체크하고 패스하면 골인 거예요. 그리고 비니시우스처럼 한 번 더 치면 시야가 넓은 상태에서 패스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제끼고 바로 패스할 땐 몸 방향이랑 패스하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럼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다고요. 주변시를 써야 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비니시우스처럼 한 번 더 치고 들어온다? 몸 방향이랑 패스 방향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야가 더 확보된 상태에서 정확한 패스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패스하는 거리도 더 가까워지다 보니까 상대가 커트하기 더 힘들죠. 그리고 비니시우스 드리블의 또 다른 전술적 효용이 뭐냐? 상대 수비 2명이 와도 돌파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3명이 올 때가 있어. 그럼 돌파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패스하면 다른 쪽에 공간이 많죠. 비니시우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팀의 이득이 되는 거예요. 돌파를 안 했는데도 돌파를 한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전술적 효용이 뭐냐? 비니시우스가 또 파울을 많이 얻어냅니다. 상대 지역에서의 프리킥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죠. 드리블 시도 횟수. 자, 비니시우스는 다른 윙어들에 비해서 드리블 돌파 시도 횟수가 많습니다. 22-23 시즌부터 24-25 시즌까지 3시즌 연속 챔스에서 90분당 드리블 돌파 시도 상위 1%예요. 자, 볼을 잡을 때마다 백패스 안 하고 계속 돌파 시도를 한다? 상대 수비가 어떻게 써요? 순간적인 힘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힘들어 죽죠. 아마 엘리트 축구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대1 세션을 하는데 내가 수비로서 상대 공격수를 연속적으로 상대한다? 그럼 여기 허벅지에 불납니다.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 상대하는 풀백들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레반테의 오른쪽 풀백 조르진 미라몬도 그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니시우스는 계속 시도합니다. 돌파에 실패하더라도 바로 그 다음 드리블 기회를 노려요. 그런 수비는 다리 힘이 쭉쭉 빠지죠. 비니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관리 워낙 잘하니까 경기 막판까지 폭발적이죠. 그러니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돌파의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는 단순 속도, 스킬뿐만 아니라 폭발적 움직임을 지속할 수 있는 자기의 체력으로도 상대를 제끼는 셈인 거죠. 비니시우스를 더 막기 어렵게 하는 것들, 일단 볼이 없을 때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거든요. 첫 번째, 아웃 투 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볼 받으려고 라인까지 벌려 있다가 상대 풀백이 비니시우스 볼 못 받게 하려고 바짝 좁힌다. 그러면 그 뒤에 생긴 안쪽 공간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 센터백이 커버 들어오겠죠. 비니시우스랑 그 센터백이랑 속도 대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니시우스 이길 만한 센터백이 전 세계에 몇 명 없어요. 그리고 인 투 아웃, 안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빠지는 움직임도 무섭죠. 안으로 들어와서 짧게 받는 척 하다가 바깥쪽 넓은 공간으로 돌아뛰면서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받으면 쭉 들어가서 골을 넣어요. 그 상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 없을 때도 계속 체크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비니시우스를 더 막기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찬스 메이킹 능력도 있습니다. 돌파를 안 당하려고 거리를 둔다? 그럼 갑자기 아웃사이드로 크로스를 올려요.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인스윙 크로스를 올려요. 그럼 상대 입장에선 또 거리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바짝 붙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돌파 당하고. 자, 그리고 비니시우스를 더 막기 어렵게 하는 거, 마무리 능력. 레알에서 초반에 마무리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안첼로티 감독이 확 바꿔놨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박스 안에서 터치를 줄이고 슈팅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라. 그리고 출전 시간 계속 부여해주면서 자신감을 되찾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 능력이 확 좋아졌어. 특히 하프컷이라고 안으로 살짝 쳐놓고 타이밍 빠르게 감는 슈팅 있죠?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게 들어가는 확률이 높으니까 비닐신이 하프컷 해놓고 슈팅 때리는 척하고 접는다? 수비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왼발 마무리도 괜찮네? 또 그런 마무리가 큰 경기에서 또 좋네? 얼마나 막기 힘들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비니시우스의 드리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비니시우스가 어릴 때부터 드리블을 좋아했고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축구를 너무 혼자 한다 그런 비판은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에 세계 최고의 드리블러가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유소년 선수들한테 자꾸 드리블 해보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니시우스 선수 물론 가끔 보이는 밉상 행동 때문에 욕을 좀 먹기도 합니다. 근데 또 사람은 착해요. 브라질 내에 소외된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비니시우스 주니어르 인스티튜트 교육용 어플에 또 28억 원을 투자했대요. 선행도 많이 합니다. 경기장에서는 막 인종차별도 받고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또 미워하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비니시우스 선수 등짝에 타투가 있는데 어떤 타투가 있냐, 펠레, 마이클 조던, 무하마드 알리, 코비 브라이언트 이런 전설적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헬스장에도 호날두, 호나우두 그런 선수들의 그림이 있어요. 그런 그림이 왜 있을까요? 비니시우스도 그런 전설들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는 거죠. 요즘은 은바페랑 같이 뛰고 있다 보니까 약간 주목을 덜 받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발롱 2위 했을 때 모습을 쭉 보여준다? 충분히 가능하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